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행복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괴로움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회사 가면은 괴롭고 회사에서 나오면은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길은 그래도 괴롭지 않습니다. 채화님의 명상도 듣고 잠시 식사할 때도 괴롭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또 아이 때문에 괴롭고 배우자 때문에 또 괴롭게 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잘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회사 가기 전에 괴로운 마음이 들고 회사 속에서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퇴근 시간에 좀 괜찮다가 집에 오면 또 괴롭습니다. 도대체 이 괴로움과 불행의 반복은 언제 멈출까요? 이 마음의 반복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괴로움을 느낄 때는 괴로움 속에 보통 우리 인간은 빠지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낄 때는 보통 즐거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괴로움을 느낄 때 괴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즐거움을 느끼실 때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봐야 됩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 괴로움, 넌 누구니? 라고 말해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괴로움, 넌 누구니? 즐거울 때 즐거움, 넌 누구니?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감정, 넌 누구니? 느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느낌, 넌 누구니? 어떤 feel이 온다? feel, 넌 누구니?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라도 말해야 돼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괴로운 마음이 느낀다 그랬죠. 뭔가 압박되고 그러면 압박되는 이 감정 넌 누구니? 라고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회사 들어갈 때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들면 스트레스 받는 이 감정 넌 누구니? 라고 말하고 들어가세요. 자, 넌 누구니? 라고 묻는 순간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feel과 객관화가 됩니다. 떨어져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니? 넌 누구니? 이 도대체 뭐야? 이 감정이. 이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은 내가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와 같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갈 때 감정, 회사 나올 때 감정, 지하철 탈 때 감정, 집에 들어올 때 감정, 집에 나갈 때 감정, 잠잘 때 감정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눈을 번뜩 뜨셔야 돼요. 아, 이 감정이란 수시로 변하고 매 때마다 모든 상황에 인연에 대해서 바뀌는구나. 이걸 인연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 인연생기예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감정이 바뀌고 느낌이 올라오고 feel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 내 feel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은 매 순간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통찰해버리면 회사 갈 때 그 마음이 일어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더 충격이 적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깜짝 놀랄 거야. 내가 놀래킬 거야. 너에게 뒤에서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 놀래켜요. 그런데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누가 헉! 하면 어떻게 돼? 너무 놀라요. 저는 이제 밤에 야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공동묘지가 되게 많습니다. 개화산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딘지. 자주 올랐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 그냥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나가는데 무덤이 이렇게 보이든가 비석이 서 있는 게 턱 보이면 갑자기 놀라요. 거기다가 비닐봉지가 하나 쑥 날라오면 더 놀래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는 묘가 있고 비석이 있다는 걸 알면 덜 놀랜다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과 feel은 매 순간마다 습관의 지배를 받아요.
자, 감정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느낌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feel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법이고 느낌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게 어려운 말로 사온. 대학생들 보면 사온이에요, 사온. 사온인데, 오온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게 오온인데, 색은 물질,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인식작용, 행은 행동, 실천, 식은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 색이 빠지면, 물질이 빠지면 몸이 빠진 거고, 몸이 빠진 상태에서 수상행식이 바로 인식작용 전체입니다. 요게 습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몸이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뒤에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인식작용, 행동, 그리고 바로 의식이 우리의 몸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딱 올라왔을 때 넌 누구니? 내 감정이 누구니? 회사 들어갈 때 괴로워하는 너 누구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자각이란 말이에요. 자각. 내 감정을 둘러봐 버리는 거예요. 아, 나 회사 들어가면서 괴로워하면 감정과 내가 하나요. 근데 괴로워하는 감정 너 누구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2인칭 돼버려. 너 누구니라고 하니까. 내가 너 누구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너 누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한테. 그러면 이미 이게 2인칭 화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1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면 습관이 생기고 업이 생겨요. 자꾸. 굴레가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죠. 오온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몸으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 누구니라고 2인칭 해버리면 색, 물, 내 몸이 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수상행식이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몸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화두에 잡고 사셔야 돼요. 괴로울 때마다. 특히 이렇게 감정이 수시때때로 바뀌는 사람이 많다면 자신의 감정을 매 순간마다 이 대화법으로 누구니라는 대화법을 통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슬퍼요. 그러면 슬퍼하는 감정이 올라오죠? 그러면 슬퍼하는 감정도 누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슬퍼하고 하는 걸 알아차림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도대체 이 감정 누구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이 감정이 도대체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이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누구니 화법으로 한 번에 그걸 차단해 버리세요. 그러면 내 몸으로 색이, 물질, 몸,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는데 점점 더 옅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오온이 공한 줄 알아 그랬어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어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뭐였어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몸, 생각, 느낌, 행동, 의식이에요. 오온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어요.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견, 또렷이 바라보면, 조견한다는 건 또렷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바라보면 오온, 색수상행식, 이것이 공이란 걸 눈 뜬다는 거예요. 확철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이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숲 책 지금 펼쳐보세요. 마음의 숲 책 없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책이니까. 마음의 책 중에서 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4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은 매 순간 바뀝니다. 생각이 모두 나라면 수많은 자아가 존재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8페이지. 나는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청명한 하늘이고 생각은 매 순간 지나가는 구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명하게 내가 바로 서게 돼요. 감정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생각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느낌에 휩쓸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시 같이 흘러가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하고요. 내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게 돼요. 그러니 몸과 내가 하나라, 마음과 내가 하나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만 챙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또한 마음을 챙기면 몸도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닙니다. 행복이 존재하기에 불행도 존재하는 거예요. 밤이 있기에 낮이 있고요. 하늘이 있기에 땅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요. 어린아이가 있기에 노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행복이 있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식사를 했어요.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좀 많이 먹다 보면 너무 포만감이 있으면 짜증이 올라오게 되겠죠. 많이 먹으면 속도 안 좋고 부글부글하고 소화제를 먹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중도를 지키면서 드셔야 돼요. 자, 오늘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한라산에 오르고 싶어요. 근데 무리해서 한라산을 오르면 내려올 때 다리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다음날 알아 누울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고 몇 날 며칠 고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잘할 때는 행복해야 안 해요. 근데 항상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행복감을 느꼈다면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 서울대 학교 나오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랑 수행정진을 하신 분인데 지금 졸업해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전교생에서 보통 1등하고 그랬대요. 근데 4등하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자기를 부른대요. 너 집에 무슨 일 있나? 야, 4등 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는 게 귀찮아서 에이, 그냥 1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복을 맛볼 때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도 곧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 둘이 아닙니다. 행복이 존재하기에 불행도 존재한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이 존재하기에 불행도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들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 왜냐? 행복과 불행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손바닥 뒤지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특정한 행복이 없으면 특정한 불행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정한 불행도 없으면 특정한 행복도 없고 특정한 행복도 없으면 특정한 불행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행한 적도 없으면 행복한 적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적도 없으면 불행한 적도 없게 돼요. 여러분이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행복했던 시절에 자꾸 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본인의 업으로 각인되어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불행했던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싶어서 난리야. 치아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불행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불행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어릴 때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고아가 되었던 그것을 불행하다고 보지 않는 친구는 크게 행복하려고도 애쓰지 않아요. 근데 고아분들이나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혼자 살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신 분들 보면
지금도 50이 60이 돼서도 채아님, 나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앞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더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매 순간 수업을 때마다 합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할까? 자신이 어릴 때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그걸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에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다. 평생 눈 감을 때까지 내 행복은 어딨냐, 파랑새는 어딨냐 이러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고아원 아이도 자기가 특별하게 난 뭐 친구들하고 재밌었고 고아원 시절도 행복하게 뭐 불행한 게 별로 없었어. 이런 친구는요, 자라서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 불행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난하게 살아가요, 물 흐르듯. 이게 지복이에요, 지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 이게 지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행복과 느낌은 그저 감정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자, 따라해 봅니다. 행복의 감정 또는 행복의 느낌은 그저 현상일 뿐이다. 순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허덕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거기에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행복과 불행을 측정하지 말고 여기서 자유로워져요. 행복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때를 다 치유하고 최원쌤 오늘 수업 들으니까 우리 대학생도 아닌데 공짜로 들으니까 참 좋네. 대학생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공부 듣네. 그리고 좋은 일도 하니까 좋으네. 나도 이번 달에 청소년을 위해서 5,000원 10,000원 기부했어.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네. 와, 오늘 행복하다. 다음 달에는 꼭 한번 나도 꼭 봉사할 거 찾아봐야지. 1시간 동안 둘레길 돌면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봐야지. 저도 오늘 사실 숲속을 돌면서 또 쓰레기를 또 주웠거든요. 그럼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냥. 이걸 말해주는 사람, 이걸 실천할 곳이 이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꼬리 탁 올리면서 아이고 오늘도 마음 편하게 잘 잔다. 내일 눈 뜨면 또 방긋 웃으면서 일어나야지. 이러면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현상이다. 순간의 현상이다. 그러니 행복에 집착하지 마라. 모든 건 순간이기 때문에. 희망입니다.